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일반사항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경북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농수산인 박차양 의원입니다. 세부가 하는 공모사업 관광 거점 도시 한 시군에 500억씩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경주가 저기 빠졌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지정을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27곳이 지정됐는데 여기도 100억씩 지원합니다. 근데 여기도 경주가 없고요. 그다음 우리 또 지사님 여기 3년 인터뷰 보시면 우리 동해안 1300리를 전국민 체험 힐링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그런 우리 동해안이 지금 온전 시설이 너무 많습니다. 세계 언면을 다 차지해 버렸어요. 한번 보십시오. 방패장, 월성 원전 4호기, 신월성 2호기, 또 우리 원전 들어오죠. 예, 이렇게 됐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경주는 신라 안경 복원 사업이 이게 법으로 됐습니다. 경주 시민들도 이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법으로 되었다 하는 것은 어느 정권이 바뀌어도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조 한 150억 정도의 투입이 됩니다. 그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도시들은 100억씩 뭐 기껏해야 500억 이런 것들인데 경주에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는 아주 작은 단위들입니다. 물론 그걸 다 했으면 좋지만은 한 곳에 다 하는 것은 우리 경북도에도 여러 시군이 있는데 어려울 겁니다. 경주가 같은 우리 경북도 내 규모의 같은 크기 규모나 그보다 큰 도시보다 예산이 많습니다. 포항 다음에 경주가 예산이 많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경주 자체 예산은 20%밖에 안 됩니다. 20%. 나머지는 다 국가나 도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만큼 국가와 도에서 경주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관광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 원전 같은 이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그다음 우리 경주시에 양성자 가속기라고 있습니다. 예. 예. 1,182억 원 저희들 지원했거든요. 맨 도도 같이 지원했습니다.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에 1,420억. 그래서 두 개 무려 2,602억을 지원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자 가속기도 원래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 5천억 정도 더 투입을 하려고 합니다. 하면은 지금까지는 제대로 역할을 못 했는데 역할을 하리라 보고 포항의 방사능 가속기도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더 역할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방사능 가속기, 양성자 가속기가 이탁하는 자체가 지역 발전에 큰 계기가 되고요. 그래서 원자력 연구단지는 사실상 정말 어렵게 유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역구인데 현재 우리가 땅 부지만 매입해주는 조건으로 나라에서 이제 SMR을 만들 건데 만들면은 그 연구를 네. 하고 나면 많은 시설이 들어올 겁니다. 다 연구는 들어왔는데 그 옆에 부지가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그 부지에 실증센터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맞죠? 예. 그러면 이 실증센터, 실증로에 대해서 안정성이라든지 경제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원자력 그 실증센터가 들어오면은 원자력이 발전보다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없다 생각하고 한 6천억 가까이가 투자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지역자원시설세라든지 또 지원사업비가 해서 연간 한 230억이 경주 세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연구원은 주변 협력 사업이라든지 또 지원금이라든지 연관 기업이 지금 몇 개나 들어옵니까? 대덕단지 같은 연구원은 우리가 부지를 제공해서 자기들이 시설을 하는데 이건 오히려 인센티브 우리가 주고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 대신에 부지를 사줬잖아요. 거기에 네. 많은 학자들이 연구원들이 박사급만 1,000명이 오고요. 서울대학 연구소도 또 같이 올 겁니다. 그러면은 500명입니다. 500명. 아니 그래 다 합치면은 앞으로 한 그
자기들은 1000명이 온다고 이야기하고 서울대학교 연구소도 오기로 하고요. 그래서 실정센터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계속 2조 내지 3조가 투입되는데 지방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주권 주거단지를 감포해달라. 그 다음에 감포단지 매각한 헐값에 주민들은 매각을 했는데 매수 영해 줬는데 지금 관광공사가 한 100배인가요? 엄청나게 이익을 남기면서 땅을 팔았으니까 그 땅 매각 금액을 다시 우리 그 일대에 재투자하라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제 관광공사 보고 그 지역에 관광 개발 좀 해라 하는 건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땅을 관광공사 사가지고 수입이 낮다. 그러니까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관광 사업을 좀 더 펼치라 하는 건 제가 관광공사와 상의해서 그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전 북한 공무원인 우리 태영호 국회의원님께서 제 강연을 들었습니다. 자, 통일이 머지 않았다. 20년 후쯤 되면 통일이 가능하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비한 교육 공약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뭐 통일교육은 교육과정 안에서 우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돈의 특성하고 또 마이스터가 많은데 거기에 대한 공약은 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공약에 그 타이틀이 좀 없더라고요. 특성화고는 우리가 전국 1등입니다. 1등인데 공약 예. 내용에 특성화를 어떻게 더 잘하겠다 이런 공약이 안 보입니다. 특성화 교육은 우리가 그 기능 경기 대회를 3년 연속 우승을 하고 있고 또 취업률이 전국에서 1등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특성화 고등학교 4,500명 중에 타시도 중학교 졸업생이 850명이나 됩니다. 학업 중단이 5년 새에 8,299명이고요. 또 학교 폭력이 6,751명입니다. 학생 수는 계속 저렇게 감소를 하는데 학업 중단과 폭력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그 학업 중단의 그 사유별로 분류를 해보면 부적응으로 학업 중단하는 학생은 지금 한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초중학생은 해외 이민 가고 유학 가는 그런 숫자가 거의 대부분이고 고등학생들은 기타 사유가 많은데 공부하다가 내신 성적 관리가 안 돼서 이렇게 또 학교를 그만둔 학생도 있고 부적응으로는 20%가 해당이 됩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난치병 진단을 받으면 병결이 되고 또 결석을 또 자주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는 또 병원 학교를 가죠. 예. 그렇다면 그 학생들이 관리와 또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난치병 학생 돕기는 우리 경북교육청이 자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1년부터 지금 20년 동안 시행을 해오고 있고 그동안에 188억의 그 성금을 모았습니다. 지금 공동모금에서 이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도 여유가 78억 있기 때문에 난치병 이런 어려움 있는 학부모님들 언제든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지원하겠습니다. 네. 교사들이 교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선도라든지 지도 좀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 그래서 네. 우리 교권을 보호하는 신장하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 교권이 떨어지게 된 배경 중에는 그 학생들의 이 사고나 행동이 좀 달라진 측면도 있지만은 지금 법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학폭이라든지 또는 아이들의 그 인권을 강조한 그런 법들이 많아서 선생님들이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굉장히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고 또 과거보다는 학생들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서로 존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교과 선생님들에 대한 보험도 지금 들고 있고 또 교권 회복을 위한 그런 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좀 안 보이는데 우리 경상북도는 교육지원청까지 다 센터가 돼 있어서 이렇게 좋은 센터가 또 좋은 일을 또 선생님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센터가 생겼는데 우리 일선의 교사들이 그 센터 활용이라든지 센터 역할에 대해서 좀 홍보가 돼서 잘 알고 있습니까? 1월 1일부터 시작을 네. 해서
이게 우리가 일을 해보면 교육청 온도하고 학교 온도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홍보가 좀 늦었는데 네. 그래도 지금은 상당히 많이 알고 있고 최근에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 82%가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에 해양수산국이 1.7이라네요. 추경까지 보태는 모양입니다. 1.7%입니다. 너무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군에서 이렇게 예산 요구를 많이 하는데 해양수산국 예산이 편성이 좀 어렵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의원님들과 소통을 많이 해서 현장에 요구를 많이 받아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 우리 독도에 대해서 제주도가 같은 화산섬인데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상관왕입니다. 생물학적 보존지역, 또 세계지질공원, 세계 자연유산. 네. 그런데 우리 독도는 이런 등재 시도도 안 해봤습니다. 앞으로 울릉도와 독도 또 유네스코 등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다음 독도에 달 조례가 있는데 이거 검토해 보시고 목적을 좀 바꿔주세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 역사성을 담고 이를 보존 관리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맞습니까? 일본이 이런 다케시마 날을 정하니까 우리는 독도의 달을 정한다 이렇게가 되겠습니까 목적이? 네, 그 지적을 그래서 공감합니다. 국장님 네. 그런 내용들 좀 보시고 조례 좀 개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30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천 출신 견설서방위원회 소속 박영환 의원입니다. 먼저 제20대 대선의 지역 공약 사업 발굴과 대응 전략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경상북도는 근본 대선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인지가 판가름 날 것이라 확신합니다. 첫째, 현재 경북도의 대선 공약 사업 발굴 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북도의 대선 공약 사업을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대응 전략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각 정당이 대선 후보자를 확정하고 나면 그간 준비했던 지역 공약들을 본격적으로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때에 맞추어 도지사가 직접 경북의 미래 발전 구상을 발표하고 대선 후보들을 만나서 중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는 경북의 전략 프로젝트들이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최대한 반영돼 국책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인수위가 구성되면 직접 찾아가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선이 지역의 5년을 결정한다는 생각으로 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확장과 이에 따른 영천경찰서 청사 이전 추진 방안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확대와 업무 공간 협소로 인한 연구원 확장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상북도가 보건환경연구원 바로 옆에 있는 현 영천경찰서 부지를 인수해서 연구원을 확장하고 현 영천경찰서를 도심에 있는 구기동 1중대 부지로 이전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2008년 9월 현재 영천 금호 지역으로 이전하여 13년간 감염성 질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과 관련해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검사 수행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다소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연구활동이 제약되는 점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옆에 있는 현 경찰서 부지를 인수하여 연구원을 확장하고 경찰서는 도심에 있는 구기동 1중대로 이전하여 최상의 치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 사안은 경찰청, 보건환경연구원, 영천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영천경찰서 부지 이용 등은 경북경찰청과 긴밀하게 상의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신속히 대응하고 미세먼지 등 환경 재앙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건학년 연구원 확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고, 감염병 분석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2023년 말 완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문 시설로 거듭나게 노력도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말까지 실시 설계를 하고 착공에 들어가도록 준비가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위드 코로나 방역 정책 전환을 위한 실무 준비 현황과 경북도의 선제적 시행에 대해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북도의 코로나 환자 발생 현황과 백신 접종률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코로나 발생 이후 지역 경제 피해 현황과 코로나 지원금 지급 현황, 그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대책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위드 코로나 도입을 검토 중인데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한 경북도의 계획과 실무 준비 대책 강구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국 처음 시도한 경북형 사회적 거리 두기 효과를 적용한 위드 코로나 완화 시행이 실효를 본 것처럼 경북에서도 위드 코로나 방제 정책으로 선제적인 전환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를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들도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선별 진료소 같은 것도 많이 만들어서 적각 찾아내서 그 사람 치료를 하되, 생활은 막 정상적인 생활은 안 되더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대도시 지역, 우리 지역은 포항, 구미, 경산, 경주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80% 차지합니다. 그런 대도시 지역 빼고는 일상생활 비슷하게 가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중앙정부하고 제가 적극적으로 상의를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은 영천 동부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문제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부초의 시설 개선을 통한 학교 살리기가 절실한 상황인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일한 지역 내 인근 초등학교 간의 불균형 발전 해소를 위한 교육행정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천 동부초등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 동부초등학교 현재 12학급 학생 수 215명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2023년 하반기에 공동주택 신축이 예정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학생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에 대비하여 21년도에는 본관동 외벽 개선, 내진 보강, 보차도 분리 등 9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22년에는 본관동 천장 개체, 진입로 포장 등 13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노후 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특히 후관동을 2023년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일한 지역 내 인근 초등학교 간의 불균형 발전 해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실제로 영천뿐만 아니고 우리 도내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교육청에서도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하고 여기에 또 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그 주요 원인을 말씀드리면 학교 시설 문제도 있겠지만은 학교 주변의 주거 환경에 따라서 학교 선호도가 달라지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불균형된 학교에 대해 자율재능학교로 지정해서 프로그램비도 지원을 해봤는데 큰 효과를 보지 못해서 올해부터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지금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질문은 경상북도 교육청 기금 운영 현황과 지방교육재정 교범 개편 등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기금 운영 현황에 대하여 타 시도보다 월등하게 많이 쌓아두는 이유에 대한 설명과 향후 적절한 운영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공무원에게 주택보전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경상북도 교육청
공무원 주택 임차기금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앙정부 차원의 논의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보조금 개편 주장에 대해 교육행정 책임자로서의 교육감님의 입장과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에 경상북도 교육청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을 하였습니다. 지난해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기 악화로 내국세가 감소하여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대폭 감액 교부되었으나 우리 교육청은 적립한 교육재정 안정화기금으로 학교 방역과 돌봄 지원 등 교육 안전망 구축에 선제적으로 투자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북의 경우 면적이 넓고 신규 발령, 승진 등 인사 이동 시 생활 근거지 외의 지역에서 근무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대도시는 어떤 학교에 가더라도 다 통근이 되는데 지금 우리 경북은 이런 어려움이 있고 도서백지 교육진흥법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 관사를 보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관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교직원 관사에 입주하지 못한 교직원들이 주택을 구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전세주택의 전세금 부담도 높아서 이런 지원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한 학생 수 감소로 접근할 부분이 아니고 고교 학점제 시행, 에듀테크 활용, 교육혁신 등 변화하고 있는 미래 사회에 맞도록 교육 환경과 교수 학습의 방법이 개선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투자가 확대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개편할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청과 학생들을 위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지방교육 재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5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속 포항 출신 박용선 의원입니다. 화재 예방 대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북도청과 경북교육청이 산업 현장과 요양원, 요양병원, 기업, 학교 기숙사 등의 전기 아크 차단기 및 화재 발생 시 조기에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난연성 침구류 및 환자복 사용 공고를 통한 제천, 밀양 등과 같은 대형 화재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의 견해와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의 최우선 과제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제가 늘 공무원들한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공무원의 첫 임무다. 그래서 화재에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가장 첫 번째 할 일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영덕에 화재가 나와가지고 저들이 매우 긴장했습니다만 사망 사건이 없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의 화재 예방 개선 방안으로 첫째, 화재 취약 시설인 기숙사 시설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 설치 범위를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기숙사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며 경북에는 대상 학교가 4개 학교, 4개 동이 있는데 설치는 완료가 했고 의무 대상이 아닌 기숙사 191동 중 34동의 시설에도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했습니다. 2029년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179개교 153동에 대하여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누전 차단기의 경우 전력 과부하나 누전으로부터 전기만 차단하여 아크 현상에는 반응하지 않아서 실제로 화재로 이어진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화랑교육원 기숙사 및 경상북도 교육청 문화원에 아크 차단기 시범 설치를 계획 중에 있으며 향후 학교 생활 공간인 기숙사 등에 아크 차단기 설치 확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숙사의 기구 침구류의 경우 방염 제품의 성능 시험 기술 기준에 의거 방염 처리하거나 난연성 소재로 제조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지도하여 화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소방본부에서는 요양원을 소관하는 보건복지부에 방염 물품 사용 확대를 건의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 지도와 홍보 교육을 통해서 이 요양원 등의 방염 물품 사용을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염 홍보물 제작 보급을 통해서 도내 46곳에 방염 처리 업체가 있는데 이분들이 효과적으로 방염 물품 사용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염 물품을 사용하는 요양원 등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에서 인증 과정을 거쳐서 방염 물품 사용 인증 표지를 부착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방염 물품 사용 확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형 국책사업 유치의 TK 패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대구 경북의 대형 국책사업의 잇따른 유치 실패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국책사업 평가 기준이 이렇게 지속된다면 국책사업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이철우 도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는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산을 넘어뜨립니다. 라는 고 장영희 서강대 교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경북이 여기서 주저하지 않고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통해 TK 패싱이라는 오명을 벗어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이철우 도지사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정부가 고의적으로 TK를 배제한다는 것은 우리 실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가서 따지고 설득하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다 해야 된다. 길이 지금은 확실히 안 보이더라도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지역을 살린 일입니다. 그동안 포항 구미가 우리가 살렸다면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그런 산업들로 살려야 됩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당초 기대했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많은 양날의 검 같은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역사랑상품권 또한 온누리 상품권을 통한 간접 지원이 아닌 현금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이철우 도지사님의 견해와 향후 지역사랑상품권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각 지역에서 시군에서는 이것을 경쟁적으로 늘려왔습니다. 당장은 이익이 됩니다. 그 지역에서. 지주무이 프로가 지가 사먹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밖으로 못 나간다. 요거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서 다음에 보고 드릴 기회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분담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소관이 교육청이라 할지라도 도청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분담을 통해 교육청과 도청이 함께 사립유치원 교육을 조속히 정상화시킴으로써 경북도청과 경북교육청의 슬로건인 새바람 행복 경북, 따뜻한 경북 교육이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 임종식 교육감께서 먼저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치원의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문제인데 이 누리 과정으로 지사님 말씀처럼 이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는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그 누리 과정 유아 교육비가 나오는 것이 사립학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1인당 월 33만 원씩 나옵니다. 거기에 방과 후 비도 7만 원이 들어있는데 그 이외에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금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공립유치원은 13만 원이 1인당 월 나옵니다. 이 유아교육비는 우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국고에서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남는 예산은 전부 국고로 들어가는 그런 지금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혼란이 있습니다만은 도청과는 잘 협조해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우 지사님, 일부 예산이라도 지원할 용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것은 이제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아까도 박영환 의원께서 질문했지만 교부금만 해도 지금 남습니다. 그래서 아니 말씀 말고 어떤 유치원은 학교입니다. 학교.
네, 유치원 학교 교육청에서 지원은 부담해야 그래도 됩니다. 일부 지원할 수 할 용이 있습니까? 지금 3세에서 5세 어린이집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은 유치원은 학교라는 것을 하고 교육청이 책임져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